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스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또 새벽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너무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컨디션, 본인의 컨디션과 본인이 그 하고자 하는 일에 거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투자고 본업은 본업 아니겠습니까? 이 본업에 좀 충실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인간관계, 뭐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어울리다 보면은 이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가 봐요.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은 신경을 끄랍니다. 신경을 꺼라. 왜 갑자기 신경을 끌까요? 이 사람은 결코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네요. 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응? 바뀌지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배려를 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될 거래요.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에게 이 불만을 품을 겁니다. 불만을 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경 쓰고 잘해줘 봐야 결국 돌아오는 건 뭐냐? 더 많은 핑계와 변명 그리고 푸념, 불만뿐이더라. 이 배려와 조언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이 바뀔 사람이라면 그 한 번으로도 바뀔 것이고 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면 100번으로도 안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신경을 끄는 게 답이다. 신경을 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꺼버리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야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시기가 오히려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 뼛속 깊이 깨달았을 때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경을 끄자.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조금씩 좀 해결되려나 하여튼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삼성의 그 노조죠. 전삼노 이 총파업을 진행 중인데 이 노사 양측이 오는 19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19일 날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어깨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그 전삼노 측에다 파업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 제기를 제안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앞서서 전삼노가 지난 16일 임금 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회신이라고 하네요. 전삼노는 당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들고 교섭에 다시 임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는데 19일까지 임금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삼노는 오는 20일 기흥사업장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네요. 노측이 교섭 재개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사측이 이제 대화 재개를 공식 제안함에 따라 가지고 노사는 19일이죠. 대면하기로 이제 했어요. 지난 1일에 그 전영현 그 부회장하고 사측 위원과 노측의 그 간담회 이후에 18일 만이자 전삼노가 지난 8일 총파업에 나선 지 11일 만에 양측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전삼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파업을 한 거는 그 교섭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 노사 대화에 노조의 요구안이 포함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일단 교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도 그 대화 과정이 불만족스러우면은 이미 파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그 대화 체계로 양측이 임금 교섭에 물꼬가 튈지 주목이 돼요. 노사 양측은 우선 각자 요구안을 확인한 뒤에 이제 추후 교섭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전삼노는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과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 그리고 성과급 제도 개선, 그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네요. 노사 양측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경쟁력 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 대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다만 반도체 공정 대부분이 이 자동화된 데다가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 공식적인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네요. 전업 내 집회 규모도 그 파업 첫날 그 수천 명이죠. 그 수천 명에서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훅 줄었네 보니까. 파업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보니까. 다들 눈치 볼 겁니다. 괜히 그 파업했다가 무급이다가 또 거기 찍히기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게 없을 거예요. 직원들도 결국은 동참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 지식 그래프죠. 이 기술을 가진 영국의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다고 하네요. 지식 그래프는 개인화된 AI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관련 분야에서 혁신의 속도를 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16일에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하고 인수 계약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인수가 삼성 리서치가 이끌었는데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시멘틱은 2017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3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그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과 회상 방식과 비슷하게 저장하고 그 처리하는 지식 그래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지식 그래프는 그 관련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래프 형태를 표현해주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결해서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빠른 정보 검색과 추론을 돕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변환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연산이 수반되기도 해요. 옥스퍼드 시멘틱은 데이터 처리 최적화 그리고 고도의 그런 추론이 가능한 지식 그래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서 현재는 유럽하고 북미 지역 쪽에다 그 금융, 제조, 그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2018년부터 옥스퍼드 시멘틱과 여러 프로젝트를 협업하면서 다각도로 기술력을 검증을 했어요. 특히 그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의 그 시리즈에 적용한 온디바이스 AI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 보호하면서 그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삼성의 그 DX 부분의 그 사장이 이번 인수는 그 삼성이 데이터 지식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 제품에 걸쳐가지고 사용자한테 차별화된 개인화 그 AI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이 다양한 AI 혁신을 기술 혁신을 꾸준히 선보일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봅시다. 메타가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그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더 이상 내놓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앞서서 애플이 유럽에서 100기를 든 이후 빅테크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철수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5월에 마련한 AI법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버티지 못했다는 이유가 평가가 있어요. 일단은 악시오스라는 매체에 따르면 그 메타가 3세대 모델이죠. 라마3를 EU 회원국에서 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멀티모달 기반의 그 라마3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유럽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 때문에 EU에서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라마는 인간 두뇌의 그 시냅스죠. 이 시냅스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가 각각 80억 개, 700억 개, 4천억 개 달하는 오픈 소스 모델이에요. 이 라마를 활용해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AI를 개발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메타가 이번에 유럽에서 그 라마3 배포하고 사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그 유럽 기업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위반 시에는 저작권 침해, 그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겠죠. 또 라마3를 기반으로 개발될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 역시 유럽에서는 출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종전대로 AI 모델을 출시할 것 같습니다. 그 메타의 AI 철수 배경은 EU의 강도 높은 규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애플 역시 아이폰 15 일부 모델부터 장착될 새로운 그 AI 기능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유럽에서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요. 이유는
가장 강도 높은 AI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이네요. 특히 그 EU의 AI법은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별도 규칙을 둘 정도로 상당히 엄격해요. 이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EU의 저작권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업은 AI 학습에 투입한 그 데이터셋 목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사용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돼. 또 적대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AI 모델이 보건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를 완화할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벌금으로 내려야 돼요. 벌금. 메타는 AI 모델을 무료로 배분하는 그 오픈 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EU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이 파악이 불가능할 뿐더러 이 데이터셋 목록을 공개할 경우 이 저작권 소송에 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 중요하죠. AI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거세져요. 지금 보니까 딥페이크 규제가 대표적이더라고요. 미국 연방정부가 그 딥페이크 피해자한테 그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딥페이크 책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포괄적 규제안을 담은 AI법 제정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대책 강화에 역점을 두는데 특히 국내의 경우 아직 AI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로 AI 안전에 주목하는 테크 기업들이 좀 많은 분위기네요. AI를 주도하는 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메신저나 포털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AI를 연구 개발만 하는 그런 사이드와 견져서 안전 문제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죠. 이 플랫폼 사업 특성상 소비자들한테 그 관련해서 안전 문제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발생을 하면은 최악의 경우 사업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자체 AI 윤리 기준이 있는 네이버만 해도 AI 통제 상실과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네이버에 그 AI 세이프티 프레임워크이라는 그런 자체 대응 체계를 추가 신설한 바 있네요. AI 시스템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각각 통제력 상실 위험과 악용 위험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춰서 최고 성능의 AI 기준 수준 및 그 시스템에 대해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를 진행하는 등 보다 세밀해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네이버는 또 딥페이크 대응의 일환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참여해서 글로벌 AI 워터마크 기술 표준을 구축한 C2PA 연합에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구글은요 또 자사의 대표 동영상 플랫폼이죠. 유튜브에서 난립하는 AI 컨텐츠 문제를 의식하고 지난 3월부터 AI로 만들어진 컨텐츠에 생성과 합성과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 적용을 시작해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상이나 누군가를 따라하는 목소리 등의 컨텐츠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런 혼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자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카카오도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AI 얼라이언스의 국내 기업 중에 최초로 가입을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AI 연구 개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문제를 AI로 풀어내는 테크 기업들도 많아졌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은 자사 메일 서비스 지메일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매일 전 세계 1억 개의 피싱 메일을 차단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 연구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 교육 투자를 병행해가지고 더욱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AI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EU는요, 그 빅테크의 강도 높은 그 반독점이죠. 이 반독점 조사도 현재 수행 중입니다. 그 로이터에서 EU 문건을 인용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AI 업계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하면서 다른 생성형 AI 시스템을 제안하는지 물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번 조사는 구글과 삼성의 AI 파트너십 관련 정보를 요청한 데 이은 후속 조치네요.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각각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참 쉬운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나라들이 나라라고 해나? 하여튼 연합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AI가 상당히 발전할 텐데 그에 따른 빨리 규제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이제 법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